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우리 학생들 아무쪼록 마음도 그리고 몸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학업 실력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 더 커질 텐데요. 근데 이맘때쯤에 우리 학생들의 최대 고민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맞는 길이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하는 자신에 대한 막막함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야말로 대학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꿈을 향한 첫걸음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특기 어떻게 찾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그 고민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진로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 꿈을 찾는데 최고의 길잡이가 돼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와이즈 멘토의 대표시죠. 조진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즈 멘토 대표 조진표입니다. 네, 그리고 월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십니다. 최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최은경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새해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로 적성과 관련된 궁금증도 그렇고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대학 진학 입시에서 어떤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좋은지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수시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2014학년도 수시 입시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진로 상담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 원하는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고2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네. 봉사 쪽에 관심이 있는데 진로랑 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자, 그러면 오늘 상담으로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좀 이렇게 좁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전에도 봉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 봉사에 어떤 봉사 활동을 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여태까지 제대로 한 봉사가 없어서 학교에서 네. 봉사 동아리를 들었는데 네. 네, 근데 봉사 동아리에서 크게 한 게 없어가지고 네. 네, 그 봉사도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시작하면 끊지 않고 또 계속 열심히 하실 텐데 그 직업적인 목적 중에 자아 성취를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자아 성취라는 게 어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사실 그거 할 때 네. 뭘 쓸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나은 게 예시 중에서 자아 성취가 있길래 네. 네. 그럼 뭐 그런 걸 종합해서 오늘 학생한테 맞는 적성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학년이 되었잖아요.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보다 좀 더 부담스러울 텐데, 자, 2학년이 되면서 새롭게 혹시 다짐한 내용이 있나요? 2학년 되면서 일단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아주 그 열정이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잠시 후에 그 진학 관련 그 입시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지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격적인 어떤 특징을 보면 장점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점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점이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는 그렇죠. 예. 따라오는 성격이니까 좀 크게 단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성적이 현재 내신은 3등급대를 1학년 때 보여줬고요. 모의고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2등급대를 보여줬습니다. 장래희망은 현재는 사회복지사 상담가 이렇게 배려심 이런 네. 거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모범선행상, 봉사상 이런 것들을 수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 과목별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목별 선호도를 보면 현재 국어, 영어에 대한 어떤 선호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높고요. 가장 높은 건 재미있게도 미술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낮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형적으로 문과적인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자료를 지금 보니까 내신보다는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나은 편이고 또 이제 과목별 선호도를 보면 이제 인문계 성향이 그쵸, 강한 네. 이런 학생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요. 이런 성향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또 어떤 쪽으로 연결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직업 성향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직업 성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미술이 굉장히 선호가 높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술이요? 네. 미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점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점수가 좋으면 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점수가 좋으면 흥이 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직업 환경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은 관료형과 자영업형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관료형은 안정적인 직업 환경과 정형화된 업무 일정을 선호하는 타입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관료 같은 것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영업형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성격이 좀 드러나서 여러 자영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개인사업가, 보험설계사 등 이런 이제 스타일들이 자영업형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선호도 분석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저 빨간 선 0.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선호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육 쪽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네. 이 순위로는 공공, 3순위로는 보건, 의료, 개인 서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역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네네. 것들 그러면서도 좀 약간 안정지향성의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학생의 지금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를 봤더니 관료형 그리고 자영업형 또 교육, 공공산업 쪽 선호가 좀 높게 나왔는데 자, 선생님 그렇다면 이걸 좀 아울러 볼 때 어떤 직업이 우리 학생에게 좀 어울릴까요? 네, 그래서 이 기초 자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네네. 세 가지 직업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기업 사회공헌 전문가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기업 사회공헌 전문가는 요즘 아시겠지만 그 큰 기업마다 다 사회공헌 팀이 따로 있고요. 네. 아예 또 뭐 나눔 재단이다 무슨 그렇죠. 기업 총수의 예. 이름을 띤 재단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복지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기업 사회공헌 전문가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사회복지 공무원을 단순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서 하는 기획성까지 있는 이런 업무가 아주 잘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2순위로는 PR 매니저라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대인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또 특히 기업 사회공헌팀에 근무하다가 PR 매니저로도 옮길 수가 네네.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홍보, 광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 PR 매니저를 추천하고 싶고요. 3순위로는 우리 학생이 어학 선호가 굉장히 높고요. 네네.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교내 글쓰기 대회 수상 이런 걸로 봤을 때 언어에 대한 선호와 능력이 있는 네네.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전문 기자 글쓰기인데 전문 기자인데 좀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특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지금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과 또 이 성격의 어떤 그 적성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직업군을 지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직업군을 갖기 위해서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기업 사회공헌팀과 PR 매니저, 전문 기자 등이 다 아우를 수 있으면서 첫 번째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1순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두 번째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능력이 있고 PR 매니저나 전문 기자 쪽에 많이 도움이 되는 신문방송학과 이런 것들을 2순위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 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교육학과를 또 목표로 네. 하면 어떨 것인가 이것을 세 학과를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학과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사전에 이제 이수해야 될 어떤 선수교과라든지 또 이제 교과와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네.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사회복지학과는 대학에서 사회계열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회 관련된 과목이나 그다음에 국어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라는 건 사실 힘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네. 몸소 할 수 있는 평소에 그런 애정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또 학생회 활동, 또 뭐 동아리가 됐건 개인이 됐건 봉사 활동 예.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신문방송학과는 역시 사회국어와 관련된 거, 교육학과는 사범계열인데 자기가 이제 특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된 뭐 영어라면 영어에 더 신경을 쓴다든가 사회라면 사회에 더 신경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학과는 오히려 봉사활동을 좀 더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동아리 내용을 한번 예.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 동아리는 뭐 봉사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돕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예, 좋을 것 예. 같고요. 신방과 같은 경우에는 방송반, 교집 편집, 뭐 친문활동, 그다음에 교육학과는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뭐 학습부진 아동 학습 도우미를 한다든가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적성에도 맞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학과를 위해서도 좀 뭔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은경 선생님은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본인의 그 적성하고 적성에 맞는 그런 학과나 그 직업과 또 그 직업에 연관된 그 학과가 좀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자신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대학에 그 자신이 그 희망하는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이걸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학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앞에서 쭉 이제 관련 직업에 대한 우리 학생의 이제 나아갈 방향을 이제 지표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진로에 대한 탐색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대학 진학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진학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이제 1학년이 지나면서 이제 계열 선택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바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2학년 때는 그 뭔가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뭔가 하나를 딱 정하기보다는 항상 여지를 두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재학생들은 수능에 올인해서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수생에 비해서 그래서 수시를 꼭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수시 전형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러면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내신으로 이제 그 내신과 그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더 좀 좋은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이에요, 유형이. 그런데 이제 수시에서는 이제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반해서 정시에서는 좋은 몇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수시에서 더 많이 반영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약 내신이 한 2등급 후반대이기 때문에 학생부 100전형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생각해 봐야 볼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과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수시 6회 제한에서 논술 전형 3회를 하고 입학사정관 전형 3회를 하면은 좋긴 한데 그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논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준비하고 비교과 활동을 할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기보다는 일단 자신이 논술 전형에 더 유리한지 입학사정관 전형에 더 유리한지를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전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 학생은 논술 전형으로 그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논술 전형 대학을 추천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성적 수준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학생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을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대학을 이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뽑는 인원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도 이 학생이 이제 언급을 했지만 희망을 했지만 조금 그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경희대나 외대나 건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는 학생부나 논술은 다 같이 반영이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은 일반 선발의 경우는 뭐 2개 2등급이라든지 2개 등급합 5 이렇게 좀 낮은 데 비해서 우선 선발의 경우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4 수능에서는 국어 B, A, B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요.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탐까지 들어갔을 때 2개 등급 합 3입니다. 외대나 건대의 경우는 국어 B, 수학 A, 영 B, 그다음에 사탐 2과목 중에서 3개 등급 합 4 또는 100분위가 들어가죠. 2013학년도의 차이점이 이제 100분위 합을 사용하는 대학이 는다라고 하는 건데 100분위 합이 이제 280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만약에 조금 합격 가능성을 높이시려면 수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능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수능이 점수가 좋은 편이거든요. 내신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수능을 놓지 않고 수능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내신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논술 전형에서 수능 공부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은 합격의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논술 전형을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자신의 진학 전략은 물론이고 추천 전형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이제 조지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진학 전략과 또 이제 추천 전형까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관련 활동들 어떤
도움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요. 아주 사회에서 필요한 웬만한 능력은 다 갖췄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아하, 네.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죠. 좋아하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또 잘하고 네. 또 남한테 도움 주는 것을 또 선호하고 하니까 네, 네. 너무나 그런 것들은 지금 훌륭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맞되 결국 남은 2년 동안 본인이 조금 학습적인 것만 조금만 더 끌어올려주면 네. 우리 학생의 그런 목적을 훌륭하게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아주 자신감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전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최윤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 꿈의 지도를 한번 좀 그려봐 주시죠. 네, 꿈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직업으로는요, 기업사회공헌팀, PR 매니저, 그리고 전문 기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학생의 꿈의 지도 함께 보시죠. 고등학교 1학년 기은미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고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관리해야 합니다. 추천학과는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교육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이후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는데요. 적합한 직업으로는 기업사회공헌팀, 교육문화기업의 PR 매니저 또는 전문기자를 추천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꿈의 지도 함께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 학생 같으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네.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어때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는 다시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뭔가 좀 막막하고 힘들다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공신들의 공부 비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법을 콕 짚어주는 코너죠. 공신노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명대학교 김보배 학생이 작곡과 실기 비법을 공개합니다.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교정에 봄이 찾아온 듯 부드럽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작곡가 김보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김보배 양의 작곡 실기 비법이 공개됩니다. 보배 양의 청음 공부 노하우. 친구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마치 받아쓰기를 하듯 악보에 음계를 적어보았다는데요. 지수야, 나 틀린 것 좀. 온음과 반음의 차이, 복잡하게 겹치는 음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틀린 부분의 정답을 바로 보지 않고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 자신의 청음 실력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상대 음감이었던 보배 양의 실력이 꾸준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청음 연습이 따로 비법이 있다기보단 아까처럼 틀린 거를 다시 듣고 써보는 걸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중에 저는 박자가 좀 부족해서 따로 리듬 연습을 했어요. 갑자기 악보를 보며 소리를 내는 보배 양. 무엇을 하는 중이었을까요? 제가 리듬이 좀 약해서요. 리듬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재미도 있고 기억에 더 오래 남아서 리듬 연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봐서 때가 타고 달아버린 이 한 권의 책. 바로 보배 양의 화성학 책인데요. 유독 화성학이 어려웠다는 보배 양. 여러 권의 책을 보기보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면서 노트에 수학 공식을 풀이하듯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신만의 참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화성학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어요. 이걸 실기시험 날 들고 가서 틈틈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수학에서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기까지 여러 개의 풀이법을 사용하듯 보배 양은 같은 화성학 문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해 다양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지루했던 화성학을 재미있게 훈련하기 위한 보배 양만의 비법. 직접 연주해보기.
머리와 악보로만 이해했던 음정을 피아노 음색으로 들으면 화성학이 더 이상 수학이 아닌 음악으로 다가온다는 보배양. 화성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피아노로 쳐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서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보배양의 마지막 작곡 실기 종목은 피아노 연주. 정해진 연주곡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홍 같은 곡을 반복해서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표현력을 키우고 기본 실력을 다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걸 많이 해야 테크닉이나 표현력 같은 거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본 주법이랑 스타카토, 붓점, 반붓점, 악센트까지 이걸 한 세트로 봐서 하루에 30세트씩 연습을 했어요. 노력이 합격의 씨앗이었다는 보배양. 여러분들도 제 비법도 비법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선율도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땀 흘려 연습한 예비 작곡가 김보배양의 작곡실기 공부법이었습니다. 김보배양의 작곡실기 공부 비법. 하나, 피아노 음을 듣고 맞추는 청음 훈련하기. 둘, 악보 보고 직접 소리내어 보면서 박자감 기르기. 셋,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화성학 공부하기. 넷, 한홍 같은 곡으로 피아노 연주 기본 실력 다지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책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입니다. 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네. 아, 이제 2학년 되는 건가요? 네. 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은? 제 꿈은 간호사인데요. 네. 제 간호사가 저한테 적성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상담을 신청하게 됐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진표 선생님과 최현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좀 미리 좀 확인을 하셨는데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과를 이제 정해서 진학을 했을 텐데 지금 네.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저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그래요. 아, 꿈이 간호사 네. 일찍부터. 예, 예. 그럼 간호학과에서 지금 배우는 것 중에 어떤 활동을 할 때가 제일 재밌나요? 그냥 간호 과목 배우는 건 재밌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오늘 적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지. 네. 자, 네. 두루두루 간호사와 관련된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학생인데 최현경 선생님께서도 함께 좀 말씀 좀 나눠주시죠. 네. 미래 간호사가 되실 분을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학년이지만 그 선배 중에 그 간호학과 합격한 선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연락처를 알아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학생의 그 자료를 보니까 내신 관리가 굉장히 탁월한데 자신만의 어떤 비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특성화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로 보고 계속 교과서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성실한 학생. 아주 훌륭한 예. 학생인 예. 것 학교 수업에 같습니다. 충실한 학생.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직접 받으셔서 두 선생님께서 분석을 미리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 좀 분석을 네. 해주시죠.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에 네.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격은 사교성이 좋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건 누구나 다 그렇죠. 저게 집중력이 부족하고. 쉽지 않죠. 예, 내신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안에서 성적을 성실해서 2등급대, 모의고사는 6등급대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과대별 상대적 어떤 선호도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보면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의학 계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외 사범대 법대 계열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것 그다음에 교육 이런 쪽에 좀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이제 성향을 좀 보면은 자연 계열보다는 인문 계열의 성향이 좀 강한 학생으로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좀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한테 먼저 또 질문이 있는데요. 뭐 간호사가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구체적으로는 그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어서. 네. 그럼 그런 우리 학생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직업 환경 유형 결과를 보면요. 우리 기업형과 관료형이 조금 높은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인 기업형은 활동적인 직업 환경과 개인적 성취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료형은 앞서 상담했던 학생 경우처럼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선호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선호도 분석을 했는데요. 산업선호도가 역시 0.1 이상이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의 흥미를 반영하듯이 1순위는 보건의료 분야가 그러네요.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공교육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일관성 지수라는 것을 체크를 했는데 일관성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선호도 체계는 확실히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지금 탄탄히 좀 준비를 네. 해오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추천 직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간호사라는 직업,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와서 간호학과를 택해서 간호사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적성에 맞냐라고 일단 예, 물어봤는데요. 예. 네. 저의 답변은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계속 살려서 간호사 쪽으로 목표로 하면 좋은데 조금 우리 특색을 더 준다면 대인 역량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담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그쪽을 상담 간호사 진출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 관료형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또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건교사는 그 대신 임용시험 과정을 위해서 학업 역량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좀 생소한 직업일 네네. 수도 있는데요. 간호사 외 사교성과 인문 성향을 고려했을 때 코디네이터 업무가 굉장히 좋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국가 역점 사업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좀 키우려는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스스로 이제 자아 탐색을 좀 잘 해나가고 있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직업군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네. 직업군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추천해주신 직업군 가운데서 어떤 이런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선생님? 일단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간호학과를 일단 네. 목표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최근 들어서 일부 대학에서 생기고 있는 의료관광학과라는 좀 특화된 학과들을 예.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를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또 뭐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간호학과와 의료관광학과를 지금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학과들에 진학하기 위해서 계열 과정에서 먼저 이수해야 될 어떤 과목들 그리고 또 교과의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학생 간호학과나 의료관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네, 안에서 네. 관련된 교과목들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과학 쪽에 좀 더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교과, 비교과
순위는 봉사, 주제탐구, 동아리 활동 이런 순서대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물연구나 화학반, 봉사 동아리, 그다음에 의료봉사 활동, 뭐 장애인 돕기 봉사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간호사라는 직업에 아주 적합한 네. 네, 그런 적성을 좀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간호학과가 굉장히 또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대입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이 학생의 그 자료를 보니까 내신은 굉장히 훌륭해요. 네. 국어, 영어, 수학이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다 1등급이었고 과학만 2등급이었고요. 1학년 2학기에는 그 영어만 2등급이고 나머지가 1등급인 굉장히 훌륭한 네. 학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서 국어, 영어,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6등급이고 영어가 이제 8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이 그 학교 생활 굉장히 충실히 하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 학생인데 그 전문계고 그 특성화고의 특성상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수능 공부에 대한 그 준비가 그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간호과 실습, 간호과 그 전문 교과의 그 비중이 시간이 이수 단위가 높아지고 국영수는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학생이 그 1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맞는 그런 대학을 딱 꼭 집어서 좀 희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신대의 경우에 그 학업 우수자 전형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1단계는 학생부 100이에요. 그리고 이제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가지고 갑니다. 90%가 되고 이제 면접으로 하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간호과 실습도 하고 간호과가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이니까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갑니다.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인데 그 탐구는 2과목이에요. 평균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국영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탐구에서 1등급을 받아주시면 상대적으로 그 국영수에서는 한 과목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6등급 아니면 만약에 2등급을 맞았다면 탐구에서 5등급 정도는 얼마든지 지금 맞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작년에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2명밖에 모집을 안 했는데 13명이 지원해서 6.5대 1을 기록했고요. 내신 평균은 1.93 정도니까 지금 현재 내신이라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희망을 하는 그런 전문 대학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춘해보건대는 99명 모집해요.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내신 2등급이 나오면 되니까 이 학생이 이미 지금 충족되고 있고요. 학생부 50에 면접 50입니다. 그리고 국영수 사과에 최우수 3과목 반영하니까 조금 더 그래도 2학년, 3학년 때 좀 실수하는 과목이 나와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동대도 있습니다. 여기는 출석이 들어갑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출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200명 모집이고요. 이제 1학년이 근데 20% 반영이 되고 2학년이 40%, 그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니까 40% 반영이 되고요. 이수 단위가 2단위 이상인 국영수 사과 중에서 최우수 4과목인데 영어 과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20과목이 반영이 되니까 이 대동대의 경우에는 이제 내신 반영되는 그런 과목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학생한테 잘 적합한 그런 전형으로 보이고 지원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할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는 거 보니까 학생이 크게 수능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져도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만 시킬 수 있다면 전문대학이 아니라 이제 4년제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희망대학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되겠고요. 1학년 때 한 것처럼 2학년, 3학년 때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국영수 중에서 한 과목, 그 다음에 그 탐구에서 직탐에서 두 과목을 합쳐서 7등급이 되도록 노력하시면, 그리고 이제 간호과 대비 면접은 그 전문교과 실습이나 그 교육과정 그 수업 시간에 그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네, 내신 성적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혹시 그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네. 선생님 특히나 지금 영어 성적이 8등급으로 좋지가 않은데 영어과 담당이시잖아요. 네. 어디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학생? 일단 학교의 영어 선생님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그 학습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EBS가 있습니다. EBS의 영어 그 기초 과정을 좀 꾸준히 방학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영어는 뭐니 해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를 철저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구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시면 그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지표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는 대단한 전문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해외 진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도달만 한다면 너무나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도 이렇게 보면 다 본인 살고 있는 지역 옆에 대학들을 원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젊은 날에는 좀 다양한 걸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좀 원래 집에서 좀 멀리 가서 한번 많은 사람들을 새로 만나보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가져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진표 선생님과 최현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를 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빛나 학생은 보건 의료 분야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살려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신 관리와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관건입니다. 추천 학과로는 간호학과, 의료관광학과로서 보다 폭넓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보건교사를 직업으로 추천합니다. 네,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요. 자, 오늘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믿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인데 요맘때가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조진표 선생님께서 좀 진로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 요것부터 한번 좀 중심을 잡고 나를 생각해보자. 어떤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 사회가 좀 많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좀 많이 기를 죽이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꿈 얘기하면 야, 네 성적으로 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본인이 지금은 이제 중간 과정이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기가 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에서 지금 보면은 비교과 활동 가운데 포함되는 게 봉사활동 점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경 선생님 지금 뭐 우리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것에 맞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 많은데 봉사활동 어느 정도나 준비해야 됩니까?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제외하고는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봉사활동 시간을 잘 참여하시면 약 이제 3년을 합쳐서 한 40시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그 봉사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꿈을 향한 첫걸음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말씀에 미래 꿈으로 가는 좀 지름길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곰곰이 잘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나도 이렇게 나의 꿈의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게시판에 진로진학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방학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월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또 아주 특별한 만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금요일 이 시간은요. 2014 수능 국어 완전 정복을 주제로 해서 공부의 비법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